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달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좀 나타냈고요. 코스닥은 추가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상 고점 돌파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 고점을 넘어갔네요.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4월 달에 천스닥이 이제 넘어가고 나서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어요. 그죠? 5월 달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 자리에 넘어갔다. 근데 이제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가격이죠. 가격.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면 사실 비싸지는 건데, 이런 흐름에 있어서 심리는 사실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아서 심리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반대로 보면은 심리가 좋아지지만 가격이 비싸지니까 어떻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자.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어제죠. 지난 방송이라고 해봐야 어제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보시면 저항 자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저항 자리는 이제 매물대라는 거죠. 매물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밀릴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을 위치가 이제 현재 3,300 근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좀 빠졌고요. 코스닥도 지금 오르긴 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하루가 오늘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일단 뭐 미국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요거 이제 시장 이야기하고 종목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좀 올랐죠. 그죠? 지금 작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지수 자체가 작년 이제 코로나 시국 굉장히 좀 심했던 2월달, 3월달에 비해서는 거의 이제 1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100%가 아니라 1,400 정도 이제 깨질 뻔 하다가 어디 2,800, 지금 3,300까지 왔기 때문에 100%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회복력이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어떻게 조금 더 나올 자리인 거죠. 네. 그러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는 뭐예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회를 잡을 만한 행동을 해야 기회를 잡는 거지. 그죠? 우리가 뭐 로또를 하면 로또 복권을 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회를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는 결국에는 내가 이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면 뭐 여지없이 탄력이 줄어들거나 어떻게 해요? 빠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늘 이제 조금 밀렸는데 현재 나스닥 선물은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다 이제 밀리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직은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등락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높아심에 그냥 뭔가를 내가 만회하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무리해서 대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을 써서, 아니면 뭐 그냥 급등주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많이 오른 종목을 그냥 위에서 막 따라 붙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당장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자리가 나쁘면 여러분들 손실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제가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시장 이야기도 같이 좀 섞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보면 시장은 요즘에 맨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테마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마 전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아침 7시 반에 비대면
으로 발표를 했죠. 유튜브 이쪽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이 공통적인 것도 있고요.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야 시장 경험을 많이 해서 옛날에 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관련주부터 여러분들 아니면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거짓말했잖아. 그죠? 예.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관련주 옛날에 굉장히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섹터지만 그게 거짓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테마라는 건 어떤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들 보통 진짜 별 볼 일 없는 종목들은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건 5년에 한 번씩 있고 그 대선 주자의 어떤 정책 기대감이 사실상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시장 경험이 많이 없는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로 그 종목이 앞으로 좋아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주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냥 세력들이 주가 띄우고 개인들한테 팔아먹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선 따라붙지 마시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내지는 중간 자리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조금 유리한 위치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로 이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를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홍준표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핫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도 지금 보시면은 뭐 에이텍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빠지고 윤석열 관련주도 지금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돌고 도는 상황에서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자, 어찌됐건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주택 정책, 그죠? 기본주택 정책 수혜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실질적으로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뭐요? 중견건설사. 시가총액 1,900억짜리죠. 네. 이 작은 종목이 오늘 상한가. 그 다음에 지금 뭐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지다가 어제 급등, 오늘 급등.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안간 종목들이 후발주자로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테마주 하면 에이텍이었지. 얘는 오히려 밀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형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밀려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어떻게 파생되나 보니, 이게 뭐 정책 수혜주로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MB 때는 뭐, MB가 자전거 타면 이제 자전거 관련, 삼천리 자전거 급등하고 그랬거든? 뭐 사대양 관련주가 막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관련 테마가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모조리 빠져버리는 상황들이 대부분 나타났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 안에서도 지금 뭔가가 주목받을지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각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추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고 더 갈 것 같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시면 뭐 까뮤 ENC 이런 것들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은 당연히 매물이 나오고요. 많이 안 오른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시장의 흐름이고 그런 흐름을 왜 세력들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편합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요거 말고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야, 시간 금방 가네요. 진짜 뭐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시간이 그냥 금방금방 흘러갑니다. 자, 지금 뭐 건설, 지금 뭐 간단하게 지금 요거 나중에도 교육 한번 시켜드릴 텐데 많이 오른 것들은 여러분들 중소형 건설사인데 지금 많이 못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봐봐요. 여기 장기평선이랑 현재 주가와의 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격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주가가 많이 못 가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범양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 지금 진한 색이랑 가까웠죠 주가가 그죠? 요런 종목들 까뮤 같은 경우도 가깝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한 2-3개월 정도 횡보 조정 거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종목들 이화공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특수건설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죠. 동신건설도 많이 오르고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이것도.
근데 많이 오른 거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즉 많이 띄웠으니 이거는 고점에서 팔아야겠지. 누가? 세력들이. 그리고 또 다시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 중에서 이제 또 주가를 띄우면 걔네들은 나중에 또 물량을 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돌려보시면 많이 중소형 종목인데 얘는 왜 못 가고 쟤는 가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나요? 결국에는 많이 오르고 못 가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어떤 이평선 간의 주가 어떤 이격도가 50%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 탄력이 지금 급격히 줄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탄력이 조금 붙어 있고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 봤던 뭐 범양, 건영, 그다음에 일성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능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까미 ENC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릴 거는 요 이제 지능기업이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급락하고 고점에서 반토막 났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기관들 매도, 외국인 매도. 우리가 이제 매매하다 보면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만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관 외국인 매수가 아니라 매도 나오는 종목을 매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는데 주가가 그동안에 강했는데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사주면 어떻게 빠질 수도 있거든. 이제 그것까지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근데 이제 우리가 지능기업에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국엔 지금 시가총액 한 4천억입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토목사업, 건축, 주택사업 부문, 그죠? 기반적으로, 그러면 얘네도 지금 토목도 하고, 건설도 짓는구나.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최대 주주가 여러분들 현재 보시면 효성중공업이에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최대 주주. 효성중공업이 최대 주주입니다. 48%, 48.57이죠.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우리은행 외 5위인이 26.65예요. 그럼 대주주가 여러분들 75% 물량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25%밖에 유통 물량이 없는 거지. 사실상.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은행이나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얘네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도 또 추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그렇다 쳐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 사실 2017년도에 이제 감자를 하고 2018년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됐죠. 작년까지는 감소.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지금 보시면 어떻게 90억이에요. 그다음 부채 비율이 364%에서 어떻게 125%까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빚이 줄고 있고 버는 돈이 어떻게 많아지고 있고 옛날에 돈 못 벌었는데 이제는 자기 앞가림 할 정도로 조금씩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실적. 지금 시가총액 4천억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봐도 지금 그렇게 비싼 위치는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M&A 이슈 얼마 전에 이제 급등했죠. 급등했을 당시에 이제 매각 이슈. 일단은 아직 뭔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검토 중이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관련주에 엮일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 급등을 한 종목도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 많이 올라간 건 어떻게 많이 빠지고 많이 못 간 것 중에서 일단 올라간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격이 별로 안 크지. 현재 한 10%, 15% 이내예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대폭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급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매집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치고 올리면 어디 3,000원에서 3,1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삼박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테마에 엮이지 않아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적이 괜찮고 그다음에 M&A 이슈도 살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사실상. 그죠? 실적 개선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부담이 없는 위치가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몰빵해서 기다리자 이런 전략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갭자리 있죠? 갭이 나왔잖아. 그러면 갭자리, 양봉에서 갭이 떠서 지금 이 자리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이 자리가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갭자리까지는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2,450원 위치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지지가 받고 뭐 가면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악재가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 10%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 비중이 적정한 거죠. 그다음에 지지 받는 거 보고 그때 나머지 물량은 다시 산다든가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오히려 지금은 많이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 여러분들 잘못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인 보세요. 할인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기대감 왜 이스타항공 인수 기대감이 있는데 철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대응 못해요. 예.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가고 기대감이 있었던 것 중에서 잘 간 게 별로 없어요. 바이오도 그렇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뭔가 붙을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지능기업은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기대감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만들려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노동, 집약, 산업이 뭐 건설이에요. 인프라죠. 그지? 인프라 무조건 깔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사람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거기서 뭐가 생겨? 노동력이 투입되고 그 사람들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도 그게 뭘로 잡힙니까? 국내 총생산, 그죠? 성장으로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집값을 잡으려면 사실상 집값이 여러분들 빠져도 사실 정부는 욕먹어요. 빠져도 욕먹고 올라도 욕먹어.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야 못 살겠다 이러는 거고 너무 빠지면 야 내 재산 지금 빠지는데 니네 가만히 있을 거네 이러는 거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지금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집값을 만약에 잡으려고 애를 쓴다면 둘 중에 하나지. 경기가 주저앉든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는 대응 잘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인내심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인내심이 갖는다고 수익이 바로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될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고 내가 대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또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